안녕하십니까. 행정구지의 사무소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고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요구한 사항을 아마 한 7, 8개월 전에 한번 유사한 방송을 한 적이 있지만 요구사항들이 많아서 오늘 다시 한번 좀 상세하게 여러분께 국가유공자,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공상 신청을 할 때 사전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 사전 준비사항에 대해서 여러분께 상세하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신청을 하고 어떻게 서류를 준비했냐에 따라서 똑같은 질병인데도 공상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준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같은 질병, 같은 상이인데도 공상을 받지 못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제 설명을 잘 들으시고 준비를 잘 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방송에 앞서 저에게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람 설정은 여러분께 제가 방송할 때마다 안내가 나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마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여러분께 손해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상, 그러니까 공상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 있죠. 이때 준비할 때 아무나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뭐뭐뭐 이렇게 준비된 목록이 나오면 그것만 들고 가서 보훈처에 신청을 하고 돌아와서 보훈처에 가서 그런 식으로 신청하려면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고 그냥 나와 있는 안내된 대로만 신청하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1시간이면 충분히 되죠. 물론 작성하는 데는 30분도 안 걸리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접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접수를 했으면 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둬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내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죠. 무슨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사전에 많은 경험과 또 많은 좋은 결과를 얻어냈던 그 많은 사건들 그리고 내용들을 철저히 준비해서 접수하는 것이 상당히 여러분께 공상으로 인정받을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선 몇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크게 대분해서 4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군 생활을 하면서 직무 수행과 내가 그 상의와의 관련성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허리를 다쳤다. 그럼 어떻게 다쳤느냐? 내가 훈련받다 다쳤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유격 훈련을 받다가 착지를 잘못해서 허리를 삐걱해서 만약 허리를 다쳤다 라든지 아니면 야간 훈련을 하다가 발을 헛들여서 또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다는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직무와 상의 그 내용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왜 내가 다치게 되었느냐? 자, 그거가 첫째 번이고요. 자, 두 번째는 입대 전 상의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입대하기 전에 축구하다가 허리를 한번 삐걱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은 적도 있고 어떤 분들은 수술은 안 했지만 치료를 몇 개월 받은 사람도 있죠. 근데 물리치료를 받은 일밖에 없는데 거기에는 가서 이제 이분이 만약에 훈련을 받다가 상의를 입으면 응급실을 거쳐서 군병원으로 이송이 되죠. 군병원으로 이송이 되면 군병원에서 첫 번째 의사를 만날 때 여러분들은 여기서 마음이 약해집니다. 보통. 왜냐하면 그 군의관은 얼마나 친절하게 하는지 꼭 형님 같고 뭐 삼촌 같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친절하기 때문에 그 묻는 말을 그대로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은 조심해야 될 건데 이미 지나버린 사건을 얘기해봐야 소용없겠죠. 예를 들면 야, 너 혹시 입대하기 전에 어디 허리 아픈 적 있었어? 이러면 진짜 한 번도 없는데 뭐 축구하다 조금 이렇게 삐걱했습니다 라고 왜냐면 아마 내가 이렇게 힘들었던 상황을 설명하면 군의관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나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그런 식으로 뭐 거짓말 아닌 거짓말이죠. 그런 말로 하면은 일단은 그 내용이 어쨌든 간에 본인이 손해를 봅니다. 그러면 군의관은 그대로 말한 그대로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공상이 당연히 등록이 돼야 되는데도 되지 않는 사람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자, 만약에 그렇다 손 치면 만약에 허리를 삐걱해서 만약에 물리치료라도 한두 번 받았다는 사실이 있거나 아니면 동네 인근 병원에서 치료한 사실이 있다면 가볍게 뭐 물리치료를 뭐 몇 번 받았다든지 그러면은 그 내용을 만약에 이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그 동네에서 옛날에 군대 입대하기 전에 물리치료를 받았던 거의 병원 가서 내 진료 기록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사한테 잘 물어서 소견을 하나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의사는 담당의 의사가 있었다면 물론 세월이 많지 않았으면 있겠죠. 담당이 그때 물리치료한 의사 선생님이 있다면 그 내용을 차트를 보면 자세히 압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소견서 써줍니다. 이 환자는 물리치료를 본 의원에서 이래서 뭐 수차례 한 5회 정도 받았는데 그 이후로 받고 나서 호전이 돼서 오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소견서를 받으면 좋은데 그렇게 받지 않고 그냥 동네에서 내가 이렇게 치료를 받았다 라는 기록을 보고 거기서는 공상심사위원회에서는 이거는 과거력이 있었구나. 군 입대하기 전부터 아팠는데 훈련을 받다가 그게 재발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공상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군대에서 그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어떻게 그걸 압니까? 라고 하는데 그 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또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여러분께서 이 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라고 하면 네, 동의합니다. 이다 체크를 할 거랍니다. 체크를 하게 되면 그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건강검진공단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 사람의 혹시 그 치료 기록을 10년 동안을 발급해서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10년 동안에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럼 그게 보면은 진료 받은 사실이 5회나 있거든요. 그걸 보고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을 모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르는 줄 알고 응대를 하면 절대 안 되죠. 사실 있다. 있는데 내가 동네에 그때 진료 받았던 분들한테 내가 5회밖에 안 했는데 사실은 가서 확인을 해왔다 하면서 그 확인서 의사가 발급해주는 진료 과거의 기록을 소견서를 하나 발급받아서 그거를 제출하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슬기롭게 모든 것을 대처를 해나가야 됩니다. 똑같은 질병인데 똑같은 상이고 똑같이 다쳤는데 비슷하게 다쳤는데 A라는 사람은 공상을 받았는데 B라는 사람은 공상을 못 받았어요. 왜냐?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입대 전 상위 해명은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군 병원 진료가 있겠죠. 내가 군 생활을 하면서 다쳐서 군 병원에 입원해서 그동안에 치료를 받은 사실, 수술했으면 수술 기록, 아니면 수술하지 않고 그냥 통원, 아니면 입원, 이런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그게 병상일지죠. 그 병상일지를 발급받아서 내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병상일지를 또 사실은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아까 내가 모든 정보에 대해서 내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먼저 병상일지를 발급받아서 그 병상일지를 보고 상세하게 읽어가면서 내가 어떤 점이 있는가를 봐서 필요한 거는 메모를 해뒀다가 보훈처에서 주장을 하면 해명 자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병상일지를 먼저 보지 않고 거기에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먼저 보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버리면 또 이분은 또 거기서 걸림돌이 돼서 또 공상받기 어렵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또 하나 또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내가 뭐 대대 훈련 아니면 뭐 연대 훈련을 하면서 아까 유격장을 갔다든지 아니면은 야간 훈련을 했다든지 만약에 지휘를 했다면 자기 중대장이 지휘를 했다든지 뭐 아니면 동료들도 같이 있었죠. 그분들에게 확인서를 하나 받으면 징치하면 좋습니다. 왜냐면 내가 이 사병은 그때 당시 내가 중대장으로서 이 훈련을 지휘한 사람이다. 그런데 훈련 과정에서 이렇게 상의를 입어서 치료를 한 사실이 있고 입원한 사실이 있다. 이런 것을 상세하게 지휘관이 확인서를 하나 발급해주면 그것도 상당하게 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중대장이나 이런 분들이 내가 전역을 해서 오래돼서 중대장이 뭐 승진해서 다른 데로 갔다. 그러면 연결이 안 되잖아요. 자, 이럴 경우는 동료, 그러니까 같이 그때 군생활을 하던 동료를 찾아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잖니 라고 민후 보증,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일일이 그분들한테 전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꼭 필요할 때는 전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해서 확인하는 것은 거의 그분들의 일정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인감도 첨부를 하고 그분의 자필도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허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공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상을 받으려면 지금처럼 이렇게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 9개월 전에 이 방송을 유사한 방송을 했을 때는 이렇게 방송만 하고 그대로 끝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내용을 제가 설명을 다 하지 못한 내용을 아래 설명란에다 다시 이것을 쭉 상세하게 기재를 해 놓겠습니다. 제가 설명하지 못한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께서는 보시면은 왜 이것을 준비를 사전에 철저히 해야 되는지 실감이 되고 가슴으로 느낍니다. 내가 감동을 받고 가슴으로 느꼈을 때 준비를 상세하게 하게 되죠. 만약에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더드나 마다지. 왜냐면 제가 지금 상세하게 설명했죠. 그리고도 이 설명이 좀 부족해서 더 좀 자세한 설명을 더 자세히 듣고 싶다. 그러시면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신청하는데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도저히 이거 준비를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잘 못하겠다. 그러면 저에게 의뢰를 해주시면 제가 대행까지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어떤 이 상황이 발생하면 제 그 방송을 찾아서 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저에게 전화를 주시고 뭐 끝까지 추적을 해야 결국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여러분들이 이 공상 내가 정말 나랑 같이 군대 생활했던 내 친구는 걔는 공상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중에 상위 등급도 받았는데 저는 공상도 못 받고 지금도 이러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서 모든 책임은 보훈 심사위원회에 돌립니다. 그거는 물론 그것도 일종의 일련의 그 납득 사항은 됩니다. 그러나 본인에게도 제가 지금 설명한 사항을 준비를 철저히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추가로 하나 더, 만약에 정신질환자라면 정신질환자로 전역을 했다면 또 가족력을 봅니다. 가족력.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 형제, 뭐 자매, 그리고 또 부모 형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작은 아버지, 뭐 삼촌, 뭐 이런 분들, 고모까지, 또 어머니, 이모, 여기 이모부 이런 데까지 정신질환은 가족력을 아주 확대해서 봅니다. 그래서 가족력도 이 정신질환자라면, 만약에 신청자가 가족력을 미리서 가계도를 그려서 누구 뭐 삼촌, 둘째, 셋째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쭉 그 표를 만들고 있으니까 첨부 뭐 해서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가족력이 있어서 아마 그럴 확률이 많다라고 판단을 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라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은 준비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추가로 가족력에 대해서 우리 가족들은 정신질환을 앓는 분들이 하나도 없다. 할아버지부터 뭐 아버지, 형제들, 뭐 고모, 이모들, 어머니, 형제까지 다 아무도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뭐 동료한테 받을 때는요, 내가 동료한테 내가 그 상의 사실을 확인서를 받으려면요, 그 사람 잘 못 씁니다. 못 쓰니까 내가 만들어서 이메일을 보내줘야 됩니다. 자, 보내줄 때 그 내용이 또 진심이 담겨야 되겠지만 또 작성하는 요령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똑같은 내용을 썼는데 주관식을 시험 보는데 어떤 사람은 합격이 되고 어떤 사람은 점수를 못 받았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점수를 자기 표기 방법이 나빠서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사법시험 같은 거는 정말 그 표기 방법, 설명하는 내용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합니다. 8, 90%는 그 기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0.0으로 떨어지고 붙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좀 너무나 비화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국가용자가 이미 내가 자격이 있으면 당연히 받아야죠. 왜냐하면 국가에 가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다가 본의 아니게 내가 상의를 입었어요. 내 상의를 입었으면 국가에서 국가보훈처라는 그 기구를 두어서 우리에게 수혜를 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당하게 신청을 해서 나의 그 상의만큼 거기에 버금가는 수혜를 받는, 이래야 억울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또 한 번 공상 받아서 상위 등급 받으면은 내 평생 나에게 매월 그 지급액이 나옵니다. 수혜, 그동안에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당했다라고 해서 이제 그 직급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그리고 또 직급이 뭐 6급 이상이 되면은 자기 나중에 배우자한테까지도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엄청난 거죠. 사건이죠. 사실은 뭐 매월 어떻게 보면 공무원 생활 하다가 나와서 연금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연금이 없던 연금이 생긴 거죠. 그거는 뭐 내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당당하게 내가 국가를 위해서 군 복무를 하다가 훈련을 받다 다친 거니까, 다쳐서 나와서 그만큼 상의 때문에 정상적인 근로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내가 받는 것 뿐입니다. 보상을. 그러니까 이걸 갖고
뭐 국가에 미안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당연히 받아야 할 걸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이 너무 길어졌어요.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직무 관련 상의를 입증해야 되고요. 입대 전 상의가 있었으면 과거력, 전력이죠. 과거력이 있으면은 이것을 옛날 치료받았던 병원 가서 소견서를 받아서 해명을 해야 되고, 병상일지를 먼저 내가 발급받아서 내용을 보고 먼저 숙지하고 있다가 만약에 보건심사에서 빠뜨리면 그것을 갖고 내가 추가로 요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휘관이나 동료들에게 내가 상의 사실에 대해서 확인서를 받아서 짐치하고 해서 첨부를 하면 상당히 여러분께 유리한 고지에 있다. 지금 이렇게 일단은 뭐 지금 뭐 계속 방송을 하면 드릴 말씀은 아직도 뭐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간상 줄이고 제가 대신 요약해서 밑에 하단에 기재를 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께서는 그 내용을 보시고 참고하시고 모르시면 저에게 전화 주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안 하신 분은 바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